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주요 경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우리나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78명을 기록하며 발병 이래 역대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발생은 1,054명, 해외 유입은 24명입니다. 이에 따라 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포함한 총 확진자 수는 45,442명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1분기 도입하겠다는 시간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제1차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돼 차질 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백신 확보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세밀히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11월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줄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감소폭은 줄어들었습니다. 11월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가격 수준이 원달러 환율 하락 여파 등으로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 통화 기준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한윤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 물가 하락에 대해 환율 하락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 등으로 수출 물가보다는 낙폭이 적은 0.3% 하락세였고 5개월 연속 내림세였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고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재계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시작된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초격차 경쟁력 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현대차는 내년을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는 전략을 세웁니다. SK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LG는 AI 등 미래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가 LG그룹의 계열 분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화이트박스는 서한에서 최근 발표한 LG의 계열 분리 계획은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LG는 현재 순자산 가치의 69% 수준인 주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훌륭한 기업 지배구조로 평판이 나 있는 LG가 소액주주들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면서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기업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을 인수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어제 이지웰 주식 671만 996주를 1,250억 원에 현금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후 현대그린푸드의 이지웰 지분율은 28.3%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지웰 인수를 결정했다며 기존 기업 간 B2B 사업을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활용하면 사업 간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를 마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